안녕하십니까, 아톰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공지해드린 대로 샴페인 강의가 맞나요? 오랜만에 강의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멸망경도 그렇고 인터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채널의 본질은 역시 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톰님, 그러면 저희가 와인업계 EBS답게 발레드 말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레드만인가요 오늘은? 네, 맞습니다. 내용 상당히 길 것 같은데 어쨌든 줄여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발레드마은은 쌍파뉴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독특한 와인 문화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흔 계곡의 지리적 특징부터 역사적 배경, 특별한 때루어와 포도 품종, 그리고 추천 생산자와 특유의 개성까지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흔 계곡, 발레드마 마흔이죠. 지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흔 계곡은 프랑스 북동부 쌍파뉴 지역에 속한 4대 생산지 중 하나로 몽타뉴드 행스와 남쪽의 코테 드 세잔 그리고 코테 드 블랑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쌍파뉴의 중심 도시인 에페르네 근처에서 시작해 파리 방향으로 마흔 강을 따라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특히 포도밭들은 주로 강의 우한 오른쪽 강둑의 가파른 비탈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남향이나 남동향으로 햇볕이 잘 받는 곳에 포도 성장이 아주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흔 계곡의 풍경을 눈앞에 떠올려 보면 이렇게 굽이치는 마흔강을 따라 완만한 구름과 가파른 언덕들이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포도밭이 강과 가까이 다가와 있어 강빛이 에메랄드빛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강가에서 살짝 들어간 아름다운 작은 골짜기에 여러 개의 포도밭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레드마 마흔은 전체적으로 100개가 넘는 크루가 존재하며 쌍파뉴 AOC 포도밭 중 약 12,150헥타의 포도밭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쌍파뉴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아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기에 흥미롭게도 토양의 다양성으로도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석회암과 백악질 기반 위에 점토나 이회토, 자갈, 모래 등이 층층이 덮여 있어 샴페인의 다른 지역보다 더 변화무쌍한 토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토양의 다양성이 바로 마흔 계곡이 지닌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마흔 계곡은 쌍파뉴 지역의 서쪽의 절반을 차지하며 마흔강을 따라 펼쳐진 비옥한 포도단지입니다. 남양 비탈과 복합적인 토양 덕분에 양질의 포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쌍파뉴 생산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전통을 이어왔는지, 또한 역사적 배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흔밸리는 쌍파뉴 와인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전통과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곳은 오트빌레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오트빌레르는 마흔 계곡 언덕 위에 위치한 마을로 돈페리뇽이 수도원의 양조 책임자로 일하며 샴페인 양조의 혁신을 이룬 곳입니다. 샴페인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오트빌레르의 수도원에서 돈페리뇽은 각기 다른 지역의 때루아에서 생산된 다양한 포도를 블렌딩하면 더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 그가 시도한 이러한 블렌딩 기법은 이후 샴페인 제조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샴페인 양조 전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적인 중요성은 또 있습니다. 마흔 계곡의 대표적인 마을 중 하나인 아이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뛰어난 품질의 와인이 생산된 곳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사실 샴페인이 탄생하기 이전 중세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 동안 아이 지역은 프랑스 왕실과 귀족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인의 임금이라는 별명이 샴페인에 붙여지기 전부터 아이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주는 뛰어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버블이 있는 샴페인이 본격적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할 무렵에도 아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최초 샴페인 생산자들이 18세기 후반에 행스와 에페레는 그리고 아이에 함께 자리를 잡았는데, 이 당시 이름을 날린 고세 같은 샴페인 하우스가
바로 아이에서 시작되었죠. 이처럼 마흔 계곡은 일찍부터 샴페인 산업의 중심 무대 중 하나였던 셈이죠. 자, 그러면 때루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루아적인 측면에서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 토양의 다양성은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쌍파뉴 전체가 대체로 이제 백악질 토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마흔 계곡에서는 그 위에 덮인 표토의 성격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제 점토질, 이회토, 모래, 자갈 등이 이제 혼합되어 있어서 계곡의 동쪽과 서쪽, 강의 북쪽과 남쪽 따라서 이제 흙이 제각기 다른 개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대부분의 포도밭 밑에 석회암과 백악질의 단단한 기반암층이 자리를 잡고 있어 포도나무 뿌리가 깊게 뻗을 수 있습니다. 백악질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태양열을 저장했다가 밤에 서서히 방출해 포도 숙성에 도움을 주는데 이는 샴페인 포도 재배의 최적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기후적인 측면에서 마흔 계곡은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혼합된 독특한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도가 북위 49도 정도로 포도 재배 한계선에 가깝기 때문에 온난한 편이 아니고요. 겨울은 춥고 서리가 잦은 편입니다. 실제로 연평균 기온이 약 11도 정도에 불과하고요. 서리일 수도 연간 60일 이상으로 포도밭은 냉해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서양으로부터 유입된 습한 공기로 인해 연간 강수량이 약 600mm 정도로 일정하게 비가 내리고 안개도 자주 끼는 편입니다. 이렇게 서늘하고 습한 기후는 샴페인 포도의 높은 산도와 섬세한 향을 부여해주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흔 계곡은 서늘한 기후의 북방 한계 지역이지만 이로 인해 샴페인만의 신선하고 상쾌한 산미와 향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는 마흔 계곡은 그 이름처럼 마흔 강이 빚어낸 계곡 지형입니다. 완만한 강둑 주변으로는 비교적 비옥한 충족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언덕을 조금 올라가면 금세 백악실 언덕으로 바뀝니다. 특히 주요 포도밭들은 강을 따라 형성된 급경사의 언덕 비탈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강 오른쪽, 북쪽, 기슭, 남향 경사면에 포도밭이 집중되어 있으며 여기 같은 경우는 일조량을 이제 극대화하고 있죠. 반대편으로 이제 강 왼쪽, 남쪽 기슭에도 일부 포도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북쪽 언덕 포도밭이 더 광범위합니다. 경사면에 자리한 포도밭들은 배수가 잘 되고 햇볕을 많이 받는 덕분에 포도가 비교적으로 균일하게 잘 익습니다. 또한 강이 가져다주는 이점도 있는데요. 강물은 주변 기온을 이제 완화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한여름에는 시원함을, 서리가 오는 계절에는 이제 공기를 약간 데워주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도 합니다. 이런 이제 미세한 기후 완충 작용 역시 강변 포도밭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마른 계곡 서쪽으로 갈수록 백악질 기반층이 점차 깊이 내려앉고 그 위에 쌓인 표토층, 점토, 모래 등 이제 두꺼워진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이제 계곡 동쪽 에페르네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동쪽에서는 언덕이 보다 높고 백악층이 지표 가까이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동쪽 지역은 포도나무가 뿌리가 곧바로 백악층을 만나지만 서쪽은 갈수록 포도나무가 두꺼운 점토, 이회토층을 통과해야 백악층에 닿는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토양의 차이는 동쪽과 서쪽의 포도의 이제 품질과 품종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는 또 다음 챕터 품종 이야기와 또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은 발레드라 마흔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인 피노 무니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 무니에는 마흔 계곡을 논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포도 품종입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포도 품종으로 샴페인의 생산에서 사용되는 3대 품종 중 하나이며 마흔 계곡의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흔 계곡 전체 포도밭의 절반 이상, 약 60%가량이 피노 무니에가 심어져 있습니다. 서쪽 파리 방향인 샤토 띠에리 주변까지 갈수록 피노 무니에 비중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마을은 거의 전부가 피노 무니에 포도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편 계곡 동쪽 끝인 에페르네 인근의
그랑크루 마을인 아이나 뚜루시르 마을 부근에서는 피노누아의 비중이 높지만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피노 무니에가 사실상 지배적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 이 지역은 피노 무니에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는 피노 무니에의 재배적인 특성이 마은 계곡의 때로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피노 무니에는 발화가 늦고 성숙이 빠른 품종으로 서늘한 기후와 봄철 늦서리가 잦은 이 지역에서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피노 무니에는 샴페인의 대표적인 세계 품종 중 가장 서리에 강한 저항성을 보여줍니다. 새싹이 봄에 다른 품종보다 늦게 트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늦서리에 덜 취약하고요. 설령 서리에 일부 쌍눈이 상해도 2차 눈을 내어 비교적 수확량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덕분에 기온이 낮고 안개와 서리가 많은 마은 계곡에서 옛날부터 피노 무니에는 일종의 이제 보험 같은 품종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노 누아나 샤르도네는 이 지역 일부 이제 차가운 기후에서는 완벽히 익지 못하거나 병충해에 취약한 경우가 있어 자연스럽게 이제 재배 비중에서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피노 무니에는 이 계곡의 서늘한 기후와 토양에 가장 적합한 포도 품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피노 무니에의 양조적인 의미도 한번 짚어볼까요? 샴페인 블렌드에서 피노 누아는 구조감과 파워를, 샤르도네는 산도와 세련됨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노 무니에는 특유의 과일 향과 부드러운 질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피노 무니에는 잘 익으면 풍부한 과일 향, 사과나 배 같은 이제 과수 열매 향을 필두로 살구 등의 이제 핵과일 풍미도 많이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산미가 공격적이지 않아서 와인에 좀 유연하고 라운드한 질감을 부여합니다. 이 덕분에 이제 샴페인 하우스들이 남비티지 샴페인 꾸베를 만들 때 피노 무니에를 블렌딩해서 보다 좀 이른 시기에 맛이 부드럽게 열리도록 하는 것이죠. 흔히 마은 계곡의 샴페인은 과일 향이 풍부하고 어릴 때도 마시기 좋다는 평이 있는데 이는 피노 무니에 품종이 이러한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피노 무니에는 이제 이름도 재밌는데요. 프랑스어로 미니에는 방앗간 주인, 제분업자라는 뜻입니다. 이 뒷면에 이제 하얀 잔털이 이제 빽빽하게 나 있어서 마치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피노 누아와 비슷하지만 이렇게 다른 특징이 있어 재배자들은 잎을 보고 이제 피노 무니에와 피노 누아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밀가루 묻은 포도가 마흔 계곡에서 샴페인의 명성을 떠받치는 1등 공신인 셈이죠. 물론 이제 마은 계곡에서 피노 무니에만 재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피노 누아도 이 계곡의 동쪽 그랑크루 지역인 아이나 뚜루스루 마은에서 아주 중요한 포도 품종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포도밭의 약 80% 이상이 피노누아일 정도로 이곳에서는 힘있고 풍부한 피노누아 베이스의 샴페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피노누아는 햇볕이 잘 드는 남양 언덕에서 훌륭한 구조감과 숙성 잠재력을 지닌 뛰어난 샴페인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몽다뉴드 행스의 피노누아는 또 다른 매력을 또 보여주고 있죠. 샤르도네는 마흔 계곡에서 전체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비지나 비쉐이 지역에서는 재배 면적이 약 30%에서 60%를 차지한다고도 합니다. 특히 이제 에페르네 지역 계곡과 코테 드 블랑의 접경 지역에서는 샤르도네가 잘 자라는 밭들도 아주 많이 있죠. 왜냐하면 또 내려가면 코테 드 블랑 같은 샤르도네는 워낙 유명한 마을이니까요. 샤르도네는 이 지역 샴페인의 산뜻한 산미와 우아함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레드라 마흔 지역 내 주요 AOC와 그랑크루 그리고 프레메크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페인에서는 AOC 제도로 포도밭 재배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마흔 계곡 역시 당연히 샴페인 AOC에 속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그랑크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파는 전체에는 17개의 그랑크루 마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계곡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언급해드린 아이와 뚜루시르 마을입니다. 아이는 워낙 역사가 깊고 품질 좋은 포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해서
오래전부터 그랑크루 중에 그랑크루로 통했으며 뚜르스루 마은 같은 경우 역시 피노누아와 샤르도네 두 품종이 모두 뛰어난 포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뚜르스루 마은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상 마흔과 몽따뉴 횡스 경계에 위치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흔 계곡 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르메크루 마을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흔 계곡 동쪽에 이제 그랑드 발레드라 마흔 지구에는 8개 프르메크루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유명한 것으로는 이제 돈페리뇽의 고향인 오트빌레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퀴미에르, 뒤지, 마르에스루 아이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오트빌레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페리뇽의 마을로 유명하며 퀴미에르와 디지는 오랫동안 훌륭한 샴페인의 생산지로 명성을 얻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에스루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랑크루 포도밭인 아이에 붙어있는 마을인데요. 비록 등급은 프르메크루지만 실질적으로 포도 품질은 그랑크루에 견줄 만큼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깔살몽이죠. 빛깔살몽 같은 오래 전통을 지닌 샴페인 하우스의 베이스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흔 계곡의 중서부와 서부로 가면 여기는 뭐 그랑크루는 없지만 프레메크루 마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삐에리라든지 뭐 샹피용 등 에페르네 주변 남쪽의 일부 마을들이 프레메크루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천 생산자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